여러분들은 여름을 잘 이겨내셨나요?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에는 바다에서 신나게 서핑하는 사람들, 워터파크에서 시원한 물로 여름을 이기는 사람들, 산이나 계곡에서 텐트 치면서 친구들과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등 많은 분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시작된 휴가. 그러나 설레임도 잠시 꽉 막힌 도로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도로 위 매연 없이 달리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린 제작단 정성용입니다. 저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린 제작단 박준하입니다. 준하 씨는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작년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지만 올해는 따로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더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동네 근처에서 간단한 피크닉을 즐겼는데요. 여름이 조금 풀리면 친구들과 휴가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무더운 여름 혹은 성수기 일정에 휴가를 가는 것보다 날이 살짝 선선해지고 비수기가 될 때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을 휴가를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휴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계획 세우기겠죠. 어느 장소를 가고 어떤 것을 먹을지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갈지 정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준하 씨는 여름 휴가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아무래도 자가용이 제일 편하겠죠? 저는 아직 운전을 못하지만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차를 빌려서 이동하면 제일 빠르고 편한 휴가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여행의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게 편리한데요. 그러나 휴가철에는 차량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차가 막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면 머리가 아파서 가끔 환기를 하는데 주변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보고 있으면 환기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준하 씨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나 수도 등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친환경 자동차는 동력 구조에 따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로 나눠지는데요.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갖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연소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과 매연을 배출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유지 관리가 훨씬 편리한데요. 복잡한 기계 구조를 갖고 있는 내연기관과 달리 친환경 자동차는 엔진 내부 구성이 간단하고 부품의 마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국가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장려금, 감면 혜택,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룡 씨가 설명한 것 중에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가 아직 없지만 유지 관리가 편하다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 자동차가 그렇게 좋다면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다닐 텐데 2021년 기준 아직 전체 판매 차량 중에 20%만 친환경 자동차일 만큼 생각보다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20%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80%가 내연기관 차량이 팔렸다는 이야기니까요. 사실 친환경차가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용하고 남은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는 반면에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문제 등 보급이 확산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전기 자동차 회사는 자사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한 사례가 눈에 띄었고요. 수소 자동차의 경우 전기 자동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소 충전소 운영 시간이 짧아져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 안전 규제를 완화하여 수소 충전소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룡 씨가 설명해주는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부터 단점까지, 그리고 해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하다 보니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성룡 씨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전기 자동차를 빌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연 기관에서 볼 수 없는 매력적인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차량의 주행 성능과 유지 관리 등 장점이 매우 많은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다만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보통 전기 자동차 가격이 5천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가격이니까 사회 초년생을 포함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친환경 자동차는 매력적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이시군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한준석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당장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은 친환경 자동차보다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로 친구들과 전기차로 여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진 도시라고 전해 들었지만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충전소가 부족해서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찾아가는 일도 흔했고, 특히 고속충전 장치가 부족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대신에 충전소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행할 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시원시원한 달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차량 구매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룡 씨와 준석 씨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은 많지만 충전 인프라와 가격 문제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과 인프라 구축으로 오늘날 친환경 자동차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환경 보호의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언젠간 저도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룡 씨의 마지막 멘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청야 미디어센터 그린제작단의 박준하, 저는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린제작단 정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